안녕하십니까. 달리자 항스타 황순기에 들리는 책 17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말할 책은 일본인 변호사가 쓴 운을 읽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니시나카 스도무라는 변호사는 이 50여 년 동안 1만 명의 의뢰인을 만나서 그분들을 이제 변호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운이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운이 안 풀리고 이런 걸 보고 나서 운이 좋아지는 방법, 우리말로는 이제 운을 읽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재미있는 것이 뒤에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상한 변호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소송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재판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한번 좀 서로 중재를 해가지고 한번 좀 타협점을 찾아서 재판까지는 가지 마라.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그 나이 50대부터 아마 그 생명의 전환, 그러니까 자살 방지 상담원으로 자원봉사를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낮에는 변호사 일을 하고 이제 밤에 들어와서 이제 자원봉사 전화를 받으시니까 피곤하셨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한 거죠. 듣기만 한 거 했답니다. 그랬더니 전화 걸으신 분이 이제 전화를 끊기 전에 오늘 정말 상담 잘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 갖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이게 된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재미있는 변호사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운칠 기삼이니 운이 7이고 기량이 3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갈공명이 삼국지에서 이제 그 화공 불로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그날 밤에 비가 와서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운이 좋아지려면 하여튼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례로서 말입니다. 10년 동안 그 시어머니를 그 이게 누워만 계신 시어머니를 잘 모셨죠. 잘 모셨는데 다만 이분이 모시면서 좀 생색을 많이 냈죠. 그러니까 좀 오만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언을 모든 재산을 맏며느리에게 주라 그랬는데 그 맏아들서부터 모든 형제들이 안 된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이 뭔가 생색내면서 한 걸 보면 이 유산에 이 관심이 있어 그런 것이다. 결국 상속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예, 오만해서. 그다음에 또 한 분 아마 지역사회에 많은 큰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시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아주 큰 표차로 낙선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지역사회 헌신을 많이 하시면서 뭘 했냐면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뛰는 거야. 좀 거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만하거나 거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래야 하늘이 좀 더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신 것도 큰 탈 없이 지내는 것도 운 덕분이다.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요약해서 다시 하면 겸손하고 감사하면 하늘이 더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운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분이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 제3, 제4 강조를 하시는데 다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그 유산 소송 있지 않습니까? 유산 결국 그 소송되면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면 나중에 누가 이기건 지건 간에 서로 형제 간에 이게 원한을 산다는 얘기죠. 예. 또 이 이혼 소송도 많이 적어오는데 이혼하면 이 부부가 아주 서로 아주 원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한 사게 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러기 때문에 운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이 들어오려면 제일 첫 번째가 다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적으로는 죄가 안 되지만 이런 도덕적 과실, 그건 이제 도덕적 과실이라 그런다는데 법률적으로는 죄가 안 되지만 죄가 되는 것, 이를테면 이 대학교에 원서를 두세 곳을 낸다든지 입사 원서를 두세 곳을 내서 한 곳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세 군데 내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랬더라도 나중에는 좀 속죄를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채소나 생선을 먹지 않으면 뭔가 생명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자동차를 이용하면 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뭐 전철을 이용하면 철도를 이용하게 되기 철도 건설자의 건설 노동자의 뭐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그 노력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생명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절로 운이 좋아지는 방법은 말입니다. 이분은 특히 은혜를 잊지 마라.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와 조상. 아마 이분이 재미있게 계산을 하셨는데 이 부모님의 우리 아버님의 부모님 또 어머님의 부모님 그 위에 또 할아버님의 부모님 할머님의 부모님 이렇게 따지면 10대 조상까지 가면 그분이 모두 2046명이랍니다. 근데 2046명 중에 한 분이라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오늘의 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의 나가 있게 한 이 부모와 조상 그래서 특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운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하여튼 은인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은인에게 뭔가 보답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하여튼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 저절로 운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책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상생활에서 좀 이 6가지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밝은 마음, 솔직한 마음, 반성의 마음, 적극적인 마음, 감사의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면 나중엔 정말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그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 한번 절에 한번 들어가셨는데 주지스님께서 물어보셨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좀 폼나게 마음을 닦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지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을 보이지도 않은 건데 어떻게 닦습니까? 그 대신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일, 이를테면 업무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기타 등등을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같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한 것이 마음을 갈고 다르다. 뭐 저도 한 수 한번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면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주된 수단이 이 말 아니겠습니까? 언어. 근데 그 말을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라는 얘기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분의 사례를 들면 이분이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사무 요원을 이제 한 분 쓰게 되는데 그분이 노란색 정장을 입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런 거죠. 아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노란색 정장은 안 어울립니다. 좀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뭐 그분이 왜 안 되나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매일 입고 왔다는 것이죠. 노란색 정장을. 그래서 이제 그 노란색 정장 입은 사람은 이제 그만두게 할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하루는 집에 들어가니까 그 아들이 그 변호사의 아들이 그 금붕어를 애지중지 기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분은 깨우친 거죠. 나에게는 금붕어가 중요하지 않지만 아들에게는 금붕어가 소중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해서 노란색 정장을 입은 분에게 당신에게는 노란색 정장이 꽤 소중한 것이군요. 제가 그 소중한 걸 미처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저를 알아주시는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는 이제 비즈니스 정장을 제대로 입고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하나 이제 강조하는 것은 요새 이제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아날로그 감성을 위해서라도 이 손글씨 로 이제 엽서나 편지를 쓰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연하장, 만장, 그다음에 기타 만나시는 분들에게 또 중요한 분들에게 하여튼 매년 2만 장의 그 손편지나 엽서를 써서 뭐 오늘 자기가 운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이 계속해서 좋아지려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일,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해라. 자, 이분은 말입니다. 택시 타고 나서 이제 잔돈을 주면 거슬러 주면
그걸 안 받고 아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이유는 잔돈을 안 받으면 그 택시 기사 아저씨는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택시 기사 아저씨는 다음 택시 타는 손님에게 잘할 것이고 그 다음 탄 손님은 기분이 좋아서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잘할 것이고 이게 어떤 뭐 기분 좀 뭐 이렇게 더 크게 얘기를 한다면 운의 선순환이 되겠죠. 또 하나 이분은 말입니다. 그 이제 다른 분이신데 그 친구분이신데 편의점에 가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걸 고른답니다. 뭐 빵을 하나 사더라도 그 중에서 임박한 걸 고른답니다.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내가 유통기한을 임박한 걸 고름으로 인해서 다음 사람이 좀 더 신선한 걸 가져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편의점 주인도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지 않지 않느냐. 그럼 이 편의점 주인도 좋고 다음 손님도 좋고 이게 나 하나 조금 희생보다 다 좋아지지 않느냐. 예. 이런 것이 선행 나누기가 되겠죠. 자, 오늘 일본인 변호사가 쓴 운을 읽는 변호사 뭐 한마디로 막 운이 좋아지려면 겸손해야 된다. 매사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해라. 막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18편도 좀 더 알차게 구성해서 찾아뵙겠습니다.